안녕하세요. 재테크알림 준수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6월을 기점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무서울 정도로 높은 종부세 세율 때문이죠. 중앙일보 기사를 보자면 5년간 4억 낸 것만큼 오를까? 강남 원정투자 세폭탄 딜레마. 기사를 잠시 읽어보면 올해 종부세 강화 타격 큰 2주택자, 서울 원정 투자한 지방 2주택자 세금 급등. 2018년 초 서울 잠실 소형 아파트를 산 김모 씨. 수성구에도 집이 있어 2주택자다.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종부세 걱정을 하지 않고 샀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 아니어서 중과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았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수성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중과돼 세금이 확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가진 70대 박모 씨. 한 채 처분 여부를 두고 저울질이다.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계속 보유하자니 종합부동산세가 만만찮다. 1주택자가 되면 고령 등의 특별공제를 받아 일반 1주택자보다 세금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 박 씨는 올해부터 2주택과 1주택 세금 차이가 1년에 1억 원 가량이나 된다며 이 정도면 오르는 집값보다 세금이 더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9년 기준으로 2주택 소유 가구가 전체 다주택 가구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30%는 3주택 이상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다세대 주택을 여러 채 들고 있는 임대사업자도 포함이란 겁니다. 다주택자에는 다가구, 다세대도 포함되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전국 230만 가구이고 서울은 36만 가구라 하고 지난해 전국 6대 광역시 등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방광역시와 서울에 각 한 채를 들고 있는 사람의 경우 올해는 중과세율로 확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종부세 세율만 따지고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까지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그러면서 서울 잠실 한 채와 대구 수성구 한 채를 들고 있는 사람은 지난해 종부세가 1,700만 원 나왔지만 올해 6,200만 원으로 거의 4배가 늘어난다고 하죠. 그리고 서울 서초구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종대형 한 채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헬스 소형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1억 3천이고 2025년이 되면 1억 6천만 원이 된다고 하면서 2025년까지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부세만 7억 3천을 납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숫자만 들으면 무지무지하게 공포스럽습니다. 이러면서 만 60 이상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종부세 감면을 받기 때문에 2주택자가 1주택을 매도 후 1주택자가 되는 즉시 혜택을 보기 때문에 파는 게 낫다는 것이 기사에 함축된 의미라 보입니다. 반포 잠실 2주택자가 2021년 종부세가 1억 3천인데 잠실 1주택 매도 후 고령 장기 보유인 경우에는 510만원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종부세와 등록 임대사업자 말소로 인해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종부세가 매우 겁이 난 다주택자의 경우 시장에 매물을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모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는데 2017년 12월 국토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2017년부터 장기 임대 8년 단기 임대 4년 임대사업자들이 증가하게 되는데 반포 레미안만 보더라도 단기 4년 임대사업자는 2건으로 각 2019년과 2020년에 등록, 장기 8년 임대사업자는 6건으로 2018년 등록 4건, 2019년 1건, 2020년 1건입니다. 이들이 자동 말소되는 시기가 최소 2024년부터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강남 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의 경우 2024년까지 견뎠다가 매물을 내놓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는 종부세 합산 배제이기 때문에 종부세 세율에 겁먹은 다주택자는 적어도 올해는 매물을 던질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법인의 경우에는 기존 종부세 공제가 6억으로 개인 9억보다는 약간 적었죠. 그러나 현재는 법인의 종부세 공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즉 법인은 기존 시가대로 종부세 세율을 곱하여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은 대다수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관계로 투자금이 적은 지방 선진입을 주로 하다 보니 서울보다는 지방에 소액 투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법인은 지방 투자로 단기적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보다 등록하지 않고 짧게 방망이를 휘두르는 스윙형이 많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렌트홈에서 법인을 검색하더라도 서울에서 법인 임대사업 등록 매물은 찾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쏟아져 나올 매물은 진짜 부동산 전문가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임대사업 등록도 하지 않은 다주택자 개인이 내놓는 매물만 급매로 나올 것이고, 급매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아름 조용하고 신속하게 매물이 소진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물 폭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권은 곧 있으면 만 4년이고 5년차 임기 막바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실패를 했고 집값은 엄청나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 하며 현대판 뉴딜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시장에 겁박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집값 상승의 아픔이 앞으로 정치적 횡보에 발목을 잡힐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요즘은 집값 상승의 모든 원흉은 과거에는 투기꾼이었다면 이제는 집값을 폭등시킨 주범이라는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빈번하게 신고가 거래 취소한 가상의 인물에게 씌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1년 3월 접어드는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해 강력 조치하겠다고 그동안 집값 상승의 모든 원흉은 자전거래라 하는데 저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원망을 왜 자꾸 어딘가로 돌리려고 합니까? 이게 바로 물타기 아닌가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